대표 보시기에는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우리나라 그러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을 정도의 반도체 강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D램의 수요 부진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다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만큼 반도체에 거는 기대감 지금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정리를 해주셨다시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또한 추가적으로 아이폰 OLED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나타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3D 낸드 투자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충분한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현실 가능한 수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3D 낸드 및 OLED에 이제는 현실적인 투자가 되었다라는 거,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이었다. 2012년 후반, 2013년 초반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테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 다시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그 흑자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에 3D 낸드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선호주로 본다 그러면 과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 법인에서 300억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던 원익 IPS를 최선호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테라세미콘, 한솔테크닉스, 테스, 캐시텍 등으로 최선호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혜철 대표님 또 어떤 종목 눈에 띄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어제 제약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출주 부진 속에서 빛난 제약주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수출주들이 상당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제약주들 이전에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본 종목은 이제 일양약품인데요. 일양약품이 특별한 공시라기보다가는 우선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에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기다가 5월 19일 날 치카 메르스 동시 치료물질 발굴이라는 소식에 주가는 급등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20일 날 나왔던 뉴스들까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일양약품을 말씀을 드릴 때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 또한 놀텍과 슈펙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적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유통재고 조정에 따른 수익 재고에 조금 실현이 있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법인의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봤을 때에 최근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자리를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이제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는 상당히 무덤덤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00%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실적이 무덤덤했다.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전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19일 날 터닝 메카드2가 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분기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봤을 때는 터닝 메카드2의 흥행 여부와 또한 앞으로의 실적 여부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지속적으로 꼽고 있는 것은 수익의 좀 단순함입니다. 다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아직까지 부진이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 또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손오공은 국내 판권만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특징이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지난번에 삼천당 제약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신의 한 수인 DHP 코리아 인수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번 DHP 코리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DHP 코리아는 2013년 11월 스펙을 통해서 증시에 이제 입성을 했었는데요. 스펙을 통해서 증시에 입성한 거의 성공 사례, 제일 큰 성공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성장과 시대의 수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인공 눈물의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고령화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를 통한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편의성,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아시아 최대의 저만재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앞으로의 더욱더 기대감을 나타내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들이 속속히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로 봤을 때에 국내 저만재 시장의 점유율이 감소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EU GMP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3,000당 제약은 받았습니다만은 DHP 코리아는 아직 이것을 받지 못했고 받기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 조금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어제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들 좋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만도와 테슬라의 영향도 있었겠고요. 또한 테슬라의 창업주가 27일날 이제 제주도에 방문을 합니다. 사실 전기차라는 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기차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전기차가 떨어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전기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업의 재평가와 지속되는 실적이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전기차를 통해서 지난해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한 단계 레벨업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제품 대부분 국내에서 독점적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에서 한두 개 업체들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강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업종의 수혜 기대라는 것, 앞으로 지속적인 전기차 수혜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BMW i3는 올해 7월 달에 또한 과거 대비 50% 증가한 주행거리가 증가한 신모델을 출시한다라는 점 또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 프론테크의 가장 큰 강점은요. 매출의 다변화입니다. 전기차라고 해가지고요. 전기차만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테마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재적인 부분 그리고 전기차 관련 2차전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두루 실적이 나오는 상하 프론테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할 투자 전략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우선 1차 지지를 이제 받겠다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투자자들 그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수에 따른 공포감 보다가 이강희 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 호전주나 먼저 선점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값이면 가격의 매력입니다. 똑같은 가격의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화장품이나 이러한 제약업종에 따른 매력이 좀 더 수출줄보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적 대비 하락한 종목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미 모든 재료는 노출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도 모든 것들 나왔던 이야기. 호재, 악재 모든 재료는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시장은 소형주의 머니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큰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자금을 통해서 소형주들 쪽에서 쉽게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 참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접근하는 상황 그때는 올라가지 않고 또한 다른 업종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아무래도 좀 더 먼저 선점하고 가는 것이 좋겠고 전일 테마주를 보더라도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또한 신공항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테마주도 그렇고 소형주도 그렇고 시속 게임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 조정 시에 미리 선점을 해놓는 전략, 앞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